안녕하세요. 구강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코골이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골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숨을 쉬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코로 들어가서 목 뒤로 해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목 주변이나 또 혀의 근육, 목젖 부분이 느슨해져서 좁아져 있는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로 인해서 떨릴 때 이 목젖이나 주위에 있는 연조직 구조물들이 진동해서 생기는 현상이 코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골이는 이렇게 잠을 깊이 잘 자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를 빼면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소리만 큰 거죠.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공기의 흐름이 아예 차단되어 버려서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골이는 소리만 큰 거죠. 대신 옆에서 잠을 자는 아내나 남편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코골이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요, 코골이는 잠을 잘 때 특히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입을 벌리고 잘 때 혀의 근육이 아래와 뒤쪽으로 있는데요, 이 근육이 이 목 뒤쪽 후두부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코를 골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골 때는 옆으로 자면 되는 거죠. 코로 숨을 쉴 때는 이 코 속에 있는 연조직이 떨림판의 역할을 하고요, 코 속에 있는 이 부비동이라고 해서 빈 공간인데 그쪽에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켜서 소리를 크게 내게 됩니다. 낮에는 숨을 쉴 때 공기가 입 천장하고 목젖 그리고 편도와 혀 등과 같은 이 연조직 구조물을 공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의 근육이 딱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막지 않죠. 잠을 자게 될 때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완돼서 늘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기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진 공간을 공기가 통과할 때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연조직들 진동을 통해서 떨리게 되면 코를 고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계곡에 들어가면 바람이 세게 불고 빌딩 사이에 들어가면 공기 통로가 좁아져서 바람이 세게 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코골이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자세히 보면은요, 공기가 전하는 통로가 폐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상기도 폐쇄라고 하는데요, 비만이 있으면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부분에 연조직이 지방이 침착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국외수로 하는 목젖이나 아데노이드 그리고 목 옆에 있는 편도가 비대해지면 공기 통로가 막힙니다. 또 혀가 큰 경우도 아주 흔한 경우인데요, 최근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게 혀가 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공기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혀가 큰 상태에서 누웠을 때 혀와 그 혀 뒤에 뿌리 부분이 기도를 눌러버리게 되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하증이라고 해서, 또는 목이 짧고 목 둘레가 이렇게 긴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특별한 경우긴 한데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 관절로 올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침식되면서 녹으면서 하악이 후방으로 회전 이동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 속에 구조적 이상이라고 해서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고요, 만성비염 때문에 코 속이 늘 부어 있으면 숨을 잘 못 쉬죠. 또는 코 속에 연조직이 좀 두터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잠을 똑바로 자게 되면 앙하부이라는 것이 이제 똑바로 자는 건데요, 이 혀의 근육에 뒤로 들어가는 게 더 심해져서 공기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에 코를 심하게 골 수 있죠. 심해지면 공기 통로의 상기도가 폐쇄돼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기능적 이상이라고 해서 현제나 진정제 같은 걸 먹는 경우, 또는 음주를 했을 때 근육이 늘어지게 되고 이완이 되게 되죠. 특히 이설골근이나 이설근 구개범장근이라고 해서 근육들이 더 이완되게 되면 코를 더 심하게 골게 됩니다. 여성에 비해서 코골이가 비교적 적은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기 이후에는 심해지게 되는데요, 상기도 근육의 긴장과 밸런스를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여러 가지 검증된 국제기관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증상을 파악하고 엑스레이나 CT나 MRI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강 안과 목 부위에 대한 임상 검사가 매우 중요하죠. 목젖이나 편도나 혀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도나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이비인후과 쪽에서 상기도 안쪽을 내시경으로 보는 것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의 첫 번째는 행동요법입니다. 우선 금연이 필요한데요, 담배 연기에 상기도를 자극해서 조직을 붓게 만듭니다. 공기 통로가 좁아지죠.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붓기가 빠지면서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들죠. 비만을 해소해야 됩니다.
살이 안 찐 사람보다 한 3, 4배 정도 더 심하게 코를 고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똑바로 자서 코를 고는 분들이 옆으로 잤을 때 코골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베개를 한 치도 정도 조금 높여서 옆으로 자는 거죠. 밤늦게 식사하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음식물을 이제 소화하게 되면은 상기도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입 벌리고 자는 분들은 입을 좀 닫고 잘 수 있도록, 평상시에 코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 때 방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코가 막혀서 또 코골이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 흡입이 쉽지 않습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또 알코올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기도 윗부분에 상기도의 점막을 붓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 호흡 조절 작용을 이제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때 기도를 열어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코를 더 심하게 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을 느리게 하고 이완시켜 주니까 기도를 막게 되고요. 이런 행동 조절이 사실 첫 번째라고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하악 전방이동 장치를 끼고 자는 건데요. 이 장치를 잡창하면 턱을 이렇게 앞으로 잡아서 빼주게 됩니다.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면 기도가 확장되는 거죠. 혀의 근육인 설근이 후방으로 침하되지 못하도록 턱을 이렇게 쭉 빼주는 겁니다. 그럼 하악을 전진할 때 혀와 그 기저부, 혀 뿌리 부분이 앞쪽으로 당겨지니까 혀 뒤쪽의 공간이 확장되죠. 그러면서 인두벽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줍니다. 안정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가 확장되는 거죠. 기도의 벽이 늘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다만 이 장치를 쓸 때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턱관절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장치를 낄 경우에 위아래에 끼기 때문에 조정 없이 오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치열이 변형될 위험이 있어서 주기적인 체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렸을 때 이 부분이 목젖이고 옆에가 이제 편도가 있고 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워서 잘 때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공기 통로를 넓혀주고 다 잘라내는 겁니다. 목젖도 잘라내고요, 편도 부분도 잘라내고, 혀가 너무 클 경우에는 혀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속에 이게 뼈가 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펴주고 옆에 있는 두꺼운 연조직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했을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출혈이 좀 많고, 많이 잘라내면 음식물에 이런 거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도 좀 심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이런 연조직이 다시 자라는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단점들이, 약점들 또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